안녕하세요. 순수하다 손수지입니다. 내 노후에 대한 대비를 생각 안 할 수 없죠. 고령화 사회로 가면 갈수록 정부의 정책과 지원도 바뀔 수도 있고요. 가능하면 미리 든든하게 준비하는 게 좋다고 누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정말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노후 대비용 보험하면 치매보험, 간병보험, 재가보험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재가보험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의 10년 후 차이에 대해서 예시 사례를 통해 안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처럼 노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재가보험이 뭔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재가란 집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 시설은 요양원을 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 돼서 생활에 불편함 또는 치매가 있는 경우, 또는 65세가 되지는 않았지만 노인성 질환인 치매나 뇌혈관 질환, 파킨슨 등의 진단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등급 인정 절차를 통해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등급을 받고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매와 같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쉽게 말해 아플 때 병원 가서 진료를 보거나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써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자, 예시 사례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재가보험이 있는 집이고요. 60세에 가입을 하셨고 10년 후 70세가 되신 A씨예요.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혼자 외출이 어렵지만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거죠. A씨는 장기요양 등급 4등급을 받고 한 달에 주일에 방문요양사 지원하시고 주야간보호센터 하루에 6시간씩 이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A씨는 가입하신 재가보험에서 매달 15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이 있긴 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15%와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요. 여기서 본인 부담금과 한도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A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따로 가입한 재가보험에서 본인 부담금 내시고 남은 금액은 생활자금으로 쓰시면서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시는 거죠.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평일 돌봄은 전문 인력이 맡아주니까 마음 놓고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재가보험이 없는 집이고요. 같은 나이의 B씨입니다. 똑같이 무릎이 불편해졌지만 재가보험이 없는 상황이고요. 주일에 방문요양사 부르고 주야간보호센터를 하루에 6시간씩 한 달에 20회 가신 거예요. 예를 들어 200만 원이 나왔다면 국가장기요양보험에서 85%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본인 부담금은 월 30만 원이 되시겠죠? 그런데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는 빠듯해지고 자녀에게 돌봄 비용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이야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점점 노인의 인구가 많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한계가 충분히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점점 내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 높아진다면 결국 가족도 본인도 지치게 되는 상황이 그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재가보험이 있는 A씨의 경우 지급에 해당 사항이 있어서 월 150만 원씩 지급이 계속된다면 10년 후 수령받는 총 보험금은 1억 8천만 원이고요. 반면 재가보험이 없는 B씨의 경우 30만 원씩 오히려 매달 본인이 부담을 하죠. 10년 후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3,600만 원입니다. 즉 재가보험이 없는 B씨는 노후에 큰돈이 빠져나가는 거고 A씨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보험료는 53,202원이고요. 장기요양 등급 1에서부터 가장 경미한 인지지원 등급을 받고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주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면 매달 5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재가 서비스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 중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매달 100만 원씩 종신토록 지급이 되는 복합재가 급여 특약으로 구성을 드렸고요. A씨의 경우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다니셨으니까 복합재가를 사용하신 거죠. 이렇게 계속 이용하신다면 매달 150만 원씩 종신토록 보험금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한 달에 몇 회 이상 써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한 달에 1회 이상만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80세 이상이 되어서 정말 거동이 힘든 상황이 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요양원도 고려를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증이 되어서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입소를 하셔도 매달 1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재가와 시설에 대한 대비를 둘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든든한 노후 대비용 보험이 있을까 합니다. 그리고 간병보험이나 노후 대비용 보험 가입하실 때 질병 기록이 있어서 가입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재가보험만큼은 가입이 수월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재가보험은 보험 가입하실 때 고지사항도 간단하기 때문인데요. 치매, 파킨슨 뇌졸중, 외산성 뇌손상, 노령으로 인한 정신장애, 언어장애 등의 진단 치료 이력 이런 부분만 없으면 대부분 무난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내 쪽만 보기 때문에 기존 병력으로 노후를 위한 보험 가입이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가보험은 가족이 대신 청구를 해드릴 수 있는 대리인 청구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를 좀 어려워하시는 어르신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고요. 단 등급 판정 받기 전에 변경 지정을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세월에 장사 없다는 말 있잖아요. 재가보험은 몸이 불편해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도 하지만 내 노후를 위한 안정장치를 미리 마련하는 상품이 아닐까 합니다. 재가보험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의 10년 후 차이는 단순히 보험금을 떠나서 마음의 여유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